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 때문에 나가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계속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외롭죠. 서운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0년 전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왕세자의 부인, 그러니까 미래의 왕비가 될 세자빈이 연달아 2명이나 궁궐에서 쫓겨났고 그중 1명은 친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문제, 바로 외로움과 소통 부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적 교훈을 몰랐다면 지금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 사유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바로 소통 부재와 외로움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남편은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은 아내 혼자 감당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속으로 외로움을 사귀셨을까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역사를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외로움을 방치하면 처음에는 그저 서운함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분노로 바뀌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그 해결책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 궁궐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은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인 왕세자에게 나라 일을 많이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세자가 바로 훗날 문종이 되시는 분입니다. 왕세자는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공부도 해야 하고 나라 일도 배워야 하고 신하들과 회의도 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과 회의하고 각종 국가문서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이 왕세자의 부인 세자빈은 어땠을까요? 세자빈은 궁궐 안자기 처소에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나가고 들어와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고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독수공방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궁궐이라는 곳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친구나 친정 식구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요즘 같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라도 떨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불가능했어요. 1427년 왕세자가 14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된 사람이 바로 김씨성을 가진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세자빈은 왕세자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분이 총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왕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은 왕비가 되는 건데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지위도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래서 김씨는 당시 민간에 떠돌던 이상한 술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를 압승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주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한 방법까지 동원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두 뱀이 교접하여 흘린 정액을 수건으로 닦아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든다는 술법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일까지 했겠어요. 결국 이 소문이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세종대왕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김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폐위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1429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김 씨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물론 이상한 주술을 쓴 건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근본 원인은 남편과의 소통 부재,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 외로움과 절망감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김 씨가 쫓겨난 후 왕세자에게는 새로운 세자빈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봉시성을 가진 양반가의 딸이 간택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순빈 봉씨인데요.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봉씨는 처음부터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며느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열려전이라는 책을 가르치셨는데 봉씨는 이 책을 공부하다가 며칠 만에 책을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순종하며 살라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결혼 후 봉씨와 왕세자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여전히 바빴고 봉씨는 또다시 외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는 며느리를 여러 번 불러 타이르고 가르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대왕은 왕세자에게 후사를 낳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세자빈 외에 다른 여성들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승은이 궁궐로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권시성을 가진 권승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원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들까지 들어온 겁니다. 봉씨는 점점 성격이 과격해졌고 특히 권승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봉씨는 궁녀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권승이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다 쫓겨나야 할 거야 라고요.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궁중 여기저기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봉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답답한 궁궐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질투와 분노를 사귀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봉씨는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날도 많았고 왕세자가 금주를 권하자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또 궁녀들이 사는 곳의 벽 틈으로 몰래 남자들을 엿보기도 했고 궁녀들에게 남자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 중에 소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봉씨는 이 소상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곁에 두고 대화 상대로 삼는 정도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궁중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자빈 마마께서 소상과 항상 함께 주무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여성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궁녀들은 평생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서로에게 위안을 찾은 거예요. 나중에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직접 소상을 불러 진상을 캐물었을 때 소상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소상의 증언을 보면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함께 자자고 요구하셔서 제가 사양했으나 강하게 윽박지르셔서 마지못해 옷을 벗고 병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자빈께서 제 남은 옷까지 다 벗기시고 강제로 같이 눕게 하셔서 남녀가 관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희롱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세자빈이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말입니다. 봉씨는 소상과 함께 잔 다음날 아침에는 스스로 이불과 베개를 정리했고 소상이 다른 궁녀와 친하게 지내면 질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적인 일탈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외로움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찾지 않고 다른 여자들만 임신시키고 자기는 아무도 없는 빈방에 혼자 남겨진 채로 날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세종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첫 번째 며느리 김씨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며느리까지 내쫓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현종도 아내를 내쫓았다가 역사의 길이 비난받았다. 하물며 지금 나는 2번씩이나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니 이게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결국 세자빈의 행동이 너무 심각했으니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대왕은 조정에 나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봉씨를 패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바로 봉씨는 세자빈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민 신분으로 떨어져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봉씨가 친정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봉여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봉여는 딸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한 거죠. 봉여는 자기 허리띠로 딸의 목을 감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딸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고 아버지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당시 사회가 만든 희생자였던 셈입니다. 세자빈 김씨와 봉씨 두 사람 모두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명은 3달 만에, 다른 한 명은 그로부터 7년 후에요. 왜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졌을까요? 왕세자는 나라 일 때문에 너무 바빴고 부인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자빈들은 궁궐이라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고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들을 들였고 그러면 세자빈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외로움과 불안, 질투와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이상한 주술에 의지했고 봉씨는 술과 다른 관계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둘 다 외로움이 만든 비극이었던 겁니다. 만약 왕세자가 조금만 더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바쁜 와중에도 대화 시간을 가졌다면,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부부간의 소통이나 감정 교류보다는 의무와 체면이 더 중요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600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에 치여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외로워하는 경우, 서로 대화가 없어 마음이 멀어지는 부부들, 이런 모습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 외로움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워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요구하면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개인의 잘못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가 7년 사이에 2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조선 세종시대 문종세자의 두 부인이 모두 외로움과 소통 부재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외로움, 소통의 부재, 억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방치할수록 깊어지고
관계는 소홀히 할수록 멀어집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0년 전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